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기 문형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볼 부분은 연결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연결어가 아주 많죠, 그쵸? 우리 연결어 중에서 순서, 병렬, 전환, 이유,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어들은 토픽 문제나 토픽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연결어 중에서도 이 5가지 순서, 병렬, 전환, 이유, 예시, 연결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는요, 우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걸 쓰고 싶으면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쓸 때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같이 연결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좋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순서 연결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디알디산을 나타내는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니까 내가 내용 중에서 첫째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함께 그 문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쇼센, 짜이츠, 쯔이호.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개가 함께 쓰게 되고요. 세 번째는 먼저, 역시 쇼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연결을 나타내는 연결어들이죠. 먼저,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보호는 우리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동차 10부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결어를 함께 썼죠.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함께 썼고요. 자, 두 번째 연결어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요? 환경보호는 우리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10부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썼고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환경보호는 우리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10부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3가지의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들은 읽기나 쓰기에서 썼을 때 굉장히 좋죠. 순서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좋은 표현들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걸 쓰셔도 좋지만 이 3개 중에 한 연결어를 함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함께 쓰고요.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쓰고요. 먼저,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쓰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인 병렬 연결어. 여러분, 병렬이라는 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들이죠. 자, 그런 연결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자주 쓰는 연결어들이 있습니다. 자, 2개의 상황을 이어줍니다. 자, 2개,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는 그리고 또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런
연결어들이 있겠죠? 자, 이 4개의 연결어는 모두 다 2개의 상황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앞의 상황보다 더 어떻다. 네. 앞의 상황도 어떤데 이것보다 더 어떻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들은요. 더구나, 더욱이, 심지어라는 이 3개의 연결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과는 다르다, 좀 특별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죠? 네, 그 연결어는 특히라는 연결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3개의 연결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예문을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인 그리고 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라는 이 부분은요. 네, 그 남자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다. 이 남자 좋은 남자죠. 똑똑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쵸? 어떤 좋은 점이죠? 성품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인품, 람핀도 너무 좋아요. 자, 이걸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는 첫 번째 연결어입니다. 네, 게다가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또 성품도 좋아요.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한다면 앞에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뿐만 아니라 그 면 이외에도 또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연결해주는 병렬 연결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더구나, 더욱이, 심지어를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자, 민호는 원래 몸이 약하다. 민호라는 사람은 몸이 약해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뒤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면 몸이 약한데 요즘 감기도 걸렸어요. 이 사람 지금 너무 운이 없어요. 그쵸? 몸이 약하다. 네, 감기까지 걸려서 지금 현재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뒤에 오거나 원래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이 뒤에 왔을 때 앞의 상황보다 더 어떤 상황이 뒤에 왔을 때 우리 이 3개의 연결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민호는 원래 몸이 약하다. 더구나 요즘 감기까지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심지어 요즘 감기까지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더욱이 요즘 감기까지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 앞에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뒤의 상황 때문에 이 상황들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결어는요. 네, 더구나, 심지어, 더욱이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히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서울은 평소에 차가 많이 막힌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더 심하다. 평소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 많이 막히는 상황 중에서도 특히 어때요? 출퇴근 시간이 더 심해요. 내 친구는 얼굴이 예쁘다. 특히 눈이 예쁘다. 그쵸? 그래서 어떤 것 중에서 특히 어떤 한 부분을 나타낼 때 자, 우리는 특히라는 연결어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환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우리 전환을 나타내는 연결어는요,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但是라는 뜻을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전환 연결어는요. 네,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但是라는 연결어를 쓰고 싶다면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4개 중에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보통 서면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환 연결어는 그러나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자, 이렇게 4개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면도 있고 이 면도 있는데 그 2개의 면이 서로 상반되는 면이다라는 뜻을 가진 전환 연결어는요. 네, 반면에 또 한편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이라는 뜻은 반면이라는 뜻으로 링이면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면이 있고 또 이것과 상반되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상반되는 두 면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전환 연결어. 네. 반면에 또 한편으로라는 전환 연결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就算怎么怎么라는 뜻으로요. 네. 어떤 연결어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있지만 뒤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였죠. 자, 그리고 앞에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이 상황에서 예외적인 한 상황을 나타낼 때 우리 只是라는 뜻으로 다만, 단지라는 연결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연결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예문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라는 연결어 어떻게 썼을까요? 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다.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네, 但是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어떤 게 와도 但是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면이 있는데 그 두 면은 상반되는 면이다 라는 뜻을 가진 연결어 어떻게 쓸까요? 네. 그는 말이 아주 빠르다. 동작은 아주 느리다. 자, 여러분, 두 개의 면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은 어떤 두 개의 면이 있냐면 말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동작은 너무 느려요. 네, 이 사람이 가진 두 개의 상반되는 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네, 그는 말이 아주 빠르다. 반면에 동작은 아주 느리다. 또는 그는 말이 아주 빠르다. 한편으로 동작은 아주 느리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오수안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였죠. 네, 그는 몸이 아팠다. 일을 하러 나갔다. 아, 이 문장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몸이 아팠다라는 이 상황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는 몸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 또 그는 몸이 아팠다. 그래도 일을 하러 나갔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예외적인 한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그의 행동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 只是好奇라고 했어요. 자, 只是好奇어떻게 얘기하죠? 다만 궁금할 뿐이다. 단지 궁금할 뿐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만이나 단지 뒤에는요, 뭐뭐일 뿐이다 라는 문법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셨죠? 네, 다만하고 단지 뒤에는 무슨 문법이 온다고요? 네, 뭐뭐일 뿐이다 라는 只是什么什么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이 이 연결어와 함께 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환 연결어 네 가지 부분을 따로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 훨씬 더 쓰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부분은요, 이유 연결어입니다. 자, 이유 연결어는 여러분이 쓰기나 듣기, 읽기 등등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연결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우선 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네,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죠. 그 이유 연결어는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러므로, 따라서, 이에 따라, 이로 인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그러므로 따라서 이로 인해 이렇게 세 가지는요. 특히 우리 토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연결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는 조금 특별하게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이죠. 자, 因为什么什么라는 연결어 어떻게 나타냈죠? 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종결이고요. 자, 연결로 썼을 때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유 연결어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볼 연결어는 예시 연결어입니다. 자, 리쥐, 그죠? 예문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인데요. 자, 이 연결어들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때, 네, 앞에 어떤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고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내가 설명을 할 때, 就像这样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연결어는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네, 연결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就像这样이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는요, 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연결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한 예를 제시할 때, 네, 비루라는 리루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는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연결어들은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부분은 자주 쓰는 문형입니다. 자, 어떤 문형을 우리는 자주 쓰게 될까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표현법들을 자주 쓴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표현법들 자주 쓰는지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주 쓰는 표현법입니다. 뭐뭐는 것으로 나타나다, 또 뭐뭐는 것으로 조사되다 라는 네, 표현인데요. 자, 이거 언제 쓰죠, 여러분? 맞아요. 조사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는 뭐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뭐뭐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뭐뭐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는 뭐뭐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앞에는 뭐뭐는다는 이라고 해서 인용이 왔습니다. 자, 어떤 인용이 왔을 때는 내가 들었거나 또는 어디에서 느꼈거나 또는 생각했거나 라는 상황에서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들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는 이라는 인용이 왔어요. 자, 내가 어디에서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쓰죠? 네, 뭐뭐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뭐뭐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쵸?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표현법이죠? 자,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因为什么什么라는 표현은요. 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라는 거 배웠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什么什么的理由是因为什么什么라고 중국어의 표현이 있듯이 한국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요. 앞에 관형어, 띵위를 써주게 되고요. 뭐뭐는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또는 뭐뭐은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또 뭐뭐뭐뭐는 이유는 뭐뭐뭐뭐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뭐뭐으려면 또는 뭐뭐기 위해서 아어야 한다.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뭐뭐으려면과 뭐뭐기 위해서라는 문법은 네,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为了什么什么 네라고 했고요. 아어야 한다 또는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법은 꼭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꼭, 반드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요, 토론을 잘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잘하려면 또 같은 말은요, 네, 잘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표현으로는 네,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 뭐죠? 네, 뭐뭐으려면 같은 표현으로는요, 뭐뭐기 위해서는, 그쵸? 아어야 한다, 뭐뭐이가 필요하다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법은 뭘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표현법은요, 뭐뭐는다면 또는 뭐뭐으면 아어야 할 것이다. 네, 또는 뭐뭐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뭐을 수 있단데요. 자, 뭐뭐는다면이나 뭐뭐으면은 네, 어떤 상황을 가정해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는 네, 어떤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다. 뭐뭐을 것이다. 뭐뭐을 가능성이 있다. 모두 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상대방의 부족한 논리를 알 수 있다. 네,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네, 아어야 상대방의 부족한 논리를 알 수 있다, 뭐뭐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러면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이고 원인과 현상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아어야 네, 뭐뭐을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뭐뭐을 수 있다라는 표현. 뭐뭐는다면 뭐뭐으면 뭐뭐해야 뭐뭐을 것이다. 또는 뭐뭐을 가능성이 있다. 뭐뭐을 수 있다. 토픽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통과할 수 있다. 한국에 여행 가고 싶으면 돈을 모아야 한국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뭐뭐가 바탕이 된다면 뭐뭐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네, 이런 일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경청의 자세가 바탕이 된다면 네, 잘 듣는 자세가 있다면 토론은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토론은 사회에서 서로 시에이, 그쵸, 합의하는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뭐뭐가 바탕이 된다면, 이것이 기초가 된다면,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다 라는 표현 뭐라고요? 네, 뭐뭐가 바탕이 된다면 뭐뭐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우리 예를 제시하는 것, 예시를 제시하는 것, 네, 예를 들면 또는 이를테면 네, 뭐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아주 어떻다라는 표현으로, 자, 이 표현 우리 읽기나 쓰기에서 썼을 때 좋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자, 아주 어떻다라는 표현은요, 뭐뭐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과언은 꼬이엔이라는 뜻으로 심한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아주 어떻다. 네.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네. 아주 천사이다라는 뜻이죠. 천사라고 말을 해도 不是过分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어떠하다 네, 라는 뜻은 뭐뭐 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엘라이위라는 네, 표현 어떻게 썼었죠? 뭐뭐으면 뭐뭐을수록 이라고 썼었죠? 점점 더 어때요? 그쵸?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뭐뭐으면 뭐뭐을수록 앞에 오는 동사는 같은 동사예요. 그쵸? 그래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고요합니다. 뜻은요. 네, 밤이 깊을수록 점점 더 고요해요.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점점 더 어떠하다 라는 표현 뭐라고요? 뭐뭐으면 뭐뭐을수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다, 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표현은요. 뭐뭐다고 여기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이 동사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리 토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다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그 뜻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생각하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세 개의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뭐뭐다고 또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 뭐뭐라고 볼 수 있다라는 네, 표현을 쓴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여긴다.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쓴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는요. 뭐뭐인가에 대해 또는 뭐뭐는가에 대해라고 해서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할 때 씁니다. 자, 앞에 뭐뭐은가 또는 인가는요. 그 어떤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죠. 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는요. 네, 앞에 뭐뭐은 인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다 라고 할 때 자, 그 표현은요.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 그쵸? 어떤 사람은 상해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북경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각각 다른 견해를 말할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많다라는 표현법 뭘까요? 네, 뭐뭐는 경우가 많다. 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네,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 많다라는 표현은요. 뭐뭐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이 표현법들은요. 여러분이 쓰기를 쓰실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읽기나 듣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법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틀릴 수 있는 문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형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문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뭐뭐기를 바라다, 뭐뭐고 싶다, 또 뭐뭐려고 하다. 이 세 개의 표현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개의 표현 오늘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뭐뭐기를 바라다, 뭐뭐고 싶다, 또 뭐뭐으려고 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네,
앞에 동작 동사와 함께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길을 바라다 앞에도 동작 동사 쓰고요. 고 싶다 앞에도 동작 동사, 으려고 하다 앞에도 동작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작 동사 길을 바라다, 또 동작 동사 고 싶다, 또 동작 동사 으려고 하다, 이런 모양이 공통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바라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길 바라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표현법은요, 어떤 실질적인 일을 기도해요. 네, 내가 통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통과하기를 바래요 라고 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기도하거나 또는 바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길을 바라다, 길 바라다는요, 희망하다는 희망하다인데, 네, 그 일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자, 그럼 고 싶다와 고 싶어 하다. 네, 1인칭일 때는 고 싶다, 3인칭일 때는 고 싶어 하다를 쓰죠. 자, 그럼 고 싶다는 뭘까요?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을 나타냅니다. 나 치킨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그쵸? 이것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그것을 희망해요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을 바라다와 고 싶다의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길을 바라다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을 전제에 두고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고 싶다는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희망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차이 기억하셨나요? 네, 세 번째로 으려고 하다는요, 여러분, 어떤 동작을 계획해요. 즉打算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하다라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동작을 계획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는요, 길을 바라다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을 희망할 때, 고 싶다는 단순하게 희망만을 나타낼 때, 려고 하다는 계획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차이를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문장의 성분이 결여되는 경우입니다. 즉, 문장의 성분을 여러분이 잘못 쓰는 경우인데요. 자, 예문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설에 만두를 먹는 중국 사람의 풍습이다.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틀렸을까요? 네, 자, 우리 명사 뒤에 이, 가가 오고요. 또 명사 뒤에는 이다 라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什么什么是什么什么라는 문장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뒤에 이다 동사가 있다면 앞에는 이가 라는 주어가 와야 되겠죠? 또는 자, 앞에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동사 뒤에 뭐뭐는 것이라고 해서 는 것의 명詞화, 그쵸? 명사화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다라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을 나눠 볼게요, 여러분. 설에 만두를 먹는 중국 사람의 풍습이다라는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에 만두를 먹다와 중국 사람의 풍습이다를 나누어서 이 문장을 연결해 보자면, 자, 주어는 설에 만두를 먹다가 주어가 될 거고요. 자, 중국 사람의 풍습이다가 뒤에 문장으로 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먹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설에 만두를 먹는 것은 그쵸, 중국 사람의 풍습이다. 앞의 문장은 주어로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부분은요,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맞게 고치셨나요? 자, 그리고 어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순은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어순의 부분은 부사 부분입니다. 자, 부사의 자리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부사를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여러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어순이거나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어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 목적어까지는 어순의 변화가 없고요. 부사는 서술어를 연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사는 서술어의 앞에 쓰게 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 서술어. 또 주어, 보어, 부사, 서술어 이렇게 문장의 어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아래에 문장을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어순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잘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죠? 네, 부사 위치가 잘못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부사를 어디다 갖다 둬야 되죠? 네, 서술어 앞에 갖다 둬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치셨죠?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품사의 오용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걸 쓰기에서 틀린다면 여러분 감점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품사의 오용은요, 상태 동사를 동작 동사처럼 쓰는 부분이에요. 자, 상태 동사는요, 우리 문장을 쓰게 될 때 상태 동사는 대부분 원형이, 서면어가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많이 틀리는 품사들은요, 상태 동사 중에서는 좋다, 싫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늦다. 자, 이렇게 5개의 동사 여러분 많이 틀려요. 자, 좋다, 싫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늦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있지만 필요하다나 중요하다처럼 하다가 있지만 이 하다들은 모두 다 동작 동사의 하다가 아니고요. 상태 동사를 나타내는 하다입니다. 좋다와 싫다도 중국에서는 동츠로 표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좋다와 싫다는 상태 동사, 좋아하다와 싫어하다가 되어야 동작 동사가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늦다는 모두 다 상태 동사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는다라는 서면어 또는 뭐뭐지 않다라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좋다의 서면어는 좋다예요. 싫다의 서면어도 싫다이고요. 필요하다도 필요하다가 서면어, 중요하다도 중요하다가 서면어, 늦다도 늦다 자체가 서면어예요. 그래서 좇는다, 싫는다, 필요한다, 중요한다, 늦는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만약에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싫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늦지 않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이것이 서면어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오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여러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사는 이, 가가 앞에 와요. 아셨죠? 앞에 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 가 자동사예요.
타동사는요, 이가 주어가 오고요. 뒤에는 한테 또는 한테서라는 간접 목적어가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타동사예요. 쉽게 말해서 자동사는 앞에 이, 가가 있어야 하고요. 타동사는 앞에 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문으로 제가 두 개의 동사를 여러분에게 줘볼게요. 자, 그치다와 작용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네, 두 개 다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을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앞에는 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치다는 비가 그치다, 아이의 울음이 그치다, 이렇게 이가 그치다로 쓰셔야 되고요. 작용하다는요, 힘이 작용하다, 변수가 작용하다처럼 이가 작용하다로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 앞에 오는 조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쓰기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과 오용하는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시험 때 틀리시지 않도록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